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맹공이는 구단수의 거듭된 호의에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 어린 배려와 든든한 존재감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혼 후유증과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감은 그녀를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도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다. 그러던 중 맹공이는 우연히 구단수가 황 회장의 강요로 맞선을 보러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구단수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질투심과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날 밤 맹공이는 홀로 술을 마시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심란해졌다. 결국 그녀는 술 기운에 구단수를 찾아갔고 그의 앞에서 서운함과 애틋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토해냈다. 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어? 라는 그녀의 말에 구단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간의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은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것처럼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다. 한편 맹공이와 구단수의 관계를 눈치챈 강진아는 분노가 식지 않았다. 그녀는 맹공이를 향한 질투와 원망으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서민기와 손을 잡고 맹공이를 회사에서 내쫓을 방법을 모색했고 결국 맹공이가 회사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악성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맹공이는 순식간에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속삭임 속에서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서민기로부터 구름이의 양육권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던 중 맹공이의 할머니 임순이가 갑작스럽게 위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히 병원으로 향하려 했지만 구름을 맡길 곳이 없었다. 그때 서민기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고 맹공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구름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민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주리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니? 라며 냉담하게 말하며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하지만 맹공이는 서러움을 삼키며 병원으로 향했다. 강진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서민기를 질책했다. 내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니? 어떻게 나와 상의도 없이 맹공이 애를 집에 들릴 수 있어? 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서민기는 강진아의 분노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결국 강진아는 서민기와 맹공이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계획했다. 한편 장례식 중에도 맹공이는 구름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민기의 집에서 갑자기 구름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다. 서민기의 다급한 전화에 맹공이는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다. 공희씨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구름이가 열이 심하고 하루 종일 설사하고 울기만 해. 그 말을 들은 맹공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응급실에 도착한 그녀는 구름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의사의 긴급 처치 덕분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아기에게 검증되지 않은 성분의 음식을 먹이면 안 됩니다. 아직은 분유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맹공이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과연 누가 구름에게 엉뚱한 것을 먹인 것일까? 그녀는 서민기로부터 자신이 식사하는 동안 강진아가 잠시 돌봐줬다는 얘기를 듣고 곧 이 상황이 강진아의 계략임을 깨달았다. 강진아는 서민기 몰래 아기 분유에 과다한 비타민 성분의 가루를 섞어 먹였던 것이다. 그녀는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구름이는 복통과 고열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맹공이와 서민기는 단지 자신들의 부족함이라 생각하며 자책할 뿐이었다. 맹공이는 이제 강진아의 계략이 단순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악랄한 계획임을 확신했다.
회사에서의 음해, 구름에게 가한 비열한 행동까지 모든 것을 짚어보며 그녀는 구단수와 함께 강진아의 추악한 실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녀는 약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임순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집안에 깊은 슬픔을 드리웠다. 장례식장은 침통함과 분주함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맹공이는 슬픔을 애써 감추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었고 구단수는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오드리와 황익선 회장의 눈에 띄었고 두 사람은 구단수와 맹공이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황익선 회장은 구단수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바랬다. 그녀는 구단수를 아끼는 마음에 자신의 뜻대로 혼처를 정해주려 했지만 오드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오드리는 과거 황 회장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구단수의 아버지를 버렸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단수만큼은 아버지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오드리는 황 회장에게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며 구단수의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구단수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오드리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 어린 충언에 자신이 동요되는 것을 느꼈다. 장례식이 끝나고 맹씨 집안은 임순희의 빈자리를 느끼며 슬픔에 잠겼다. 맹공이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고 구단수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슬픔을 극복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한 번 더 확인했다. 한편 황익선 회장은 오드리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구단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황 회장은 구단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오드리는 황 회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안도했다. 그녀는 구단수가 자신의 사랑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그녀는 구단수와 맹공이의 관계를 지켜보며 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임순희의 죽음은 맹씨 집안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고 황익선 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구단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맹공이는 할머니의 죽음과 함께 겪게 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과연 맹공이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단수와 무난하게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 주도 왁자지껄 결혼하자 맹꽁아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이상으로 예상 스토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